제가 진짜 많이 좀 쌓인 게 있으신가 봐요. 아예 벼르고 왔어요. 어디에다 뭔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정치인이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중에 네. 권력자들이라 표현을 하죠. 이쪽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연세들이 다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요. 기자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기자님한테 이런 제보를 하잖아요. 기자님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이거는 조회수감이 아닌데?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13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노조를 만들어 볼까? 연합회를 만들어 볼까? 아니요. 셀러는 절대 뭉치지 못해요. 왜? 자기 앞에 이익을 찾아가니까. 수없이 해봤거든요. 셀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돈을 쓰고 피드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놓고 통계를 안 봐요. 근데 이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제공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예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네.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네. 오늘의 집에서 제가 물건을 팔려고 광고를 하잖아요. 돈 쓴 것만 보이고요. 클릭 숫자만 보이고요. 뭐라고 검색했는지 어디를 타고 들어왔는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된 거야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광고를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묻지마 광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사이트는 사실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통계를 못 보는데 내가 거기에 수수료도 내고 광고도 하는데 나한테 통계를 안 줘.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직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별 광고 효과가 없어서 생각보다 아니 돈이 빠진다는 건 광고 클릭을 받았다는 얘기죠.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했다가 오늘의 집에 사람이 없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그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저는 무슨 이유인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 높은 분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항상 좀 그게 불만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중에 정확한 로그를 제공하는 그래도 그냥 써먹을 만한 통계를 제공하는 곳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가 그게 되게 잘 돼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거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되게 힘들죠.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서 막 사설 로그 분석기 쓰고 뭐 통계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인데 API를 제대로 제공하는 곳도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모바일 숫자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어느 특정 기업에 이런 미팅을 하면서 그 담당자분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가 있냐면 그걸 오히려 공개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봐 공개를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클릭이 없구나. 셀러가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광고를 안 해버리고 이 사이트에 이탈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그럴 것 하는 같아요. 분이 계세요. 네. 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비만 높고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 사이트에 트래픽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이 카테고리의 이 아이템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 세분화를 시켜보면. 그러면은 이 기업은 이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인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와주겠지. 그러니까 셀러가 물건을 팔 때도 얘보단 싸게 팔고 얘보다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얘보다 좋은 물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경쟁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사이트의 특징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 사이트가 안 될까봐 돈 쓰는 사람들한테 통계를 못 주겠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래 아니야? 야, 수수료를 내든가 광고비를 받지 말든가 아니면 수수료가 없이 광고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고 야, 그럼 돈을 썼어. 야, 그럼 통계를 줘야지. 이 얘기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중국인들이에요. 알리바바는 심지어 잘 됐으니까. 심지어 그 중국의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개하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야, 너네 한국 사이트는 진짜 너무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돈을 썼는데 어떻게 통계를 안 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셀러들이 근데 이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게 되게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이어져서 가보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의 마케팅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다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내가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검색할 거예요. 무언가를 검색할 건데 그게 첫 번째가
그래서 상품에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브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힘든 게 코드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브랜딩을 하기가. 결국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이런 식으로 기억하잖아요. 네. 냉장고로 옮겨볼게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잖아요. 네. 자, 세탁기로 옮겨갈게요. 삼성전자의 뭐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뭐? 갑자기 안 떠오르면 실패한 거예요. 그쵸. 네. 그지 비스포크가 없었잖아요. 아무도 냉장고도 대답 못해요. 전 비스포크도 몰랐어요. T9000, H9000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LG전자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LG전자 노트북 하면 그램. 그죠? 그다음에 LG전자 뭐 냉장고 하면 디오스.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런 개념이 굉장히 상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는 기억하는데 그러면 일반 셀러가 이런 행위들의 어떤 개념이 없이 물건을 팔 때 이런 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상품명에 뭐만 나와 있냐면 네이밍도 없어, 브랜드도 없어, 시리즈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죠? 명사만 타타타타타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하나 팔을 때 사람들이 날 기억할까? 아니요. 힘들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되게 여러 사이트에 마케팅을 한다 한들 집중되는 어떤 그 뭐라 그래 최종 도착지 이런 게 이제 상실돼 버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셀러들이 만약에 내가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면 무조건 첫 번째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딩을 해라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네. 명사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거가 상위 노출은 네. 광고를 하지 않는 한은 이제 노출이 힘들죠. 안 되니까 네. 플랫폼에 그럼 결국 돈을 써야 되는 종속되는 구조다. 네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네. 근데 이름이야 다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각인될 만큼 인기가 없거나 네. 제품력이 없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남들도 브랜딩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상위 5% 미만은 브랜드를 갖고 있죠.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야 돼. 비슷하게라도. 근데 지금 조금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상품을 기획하려고 하는 뭐 아까 촬영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하려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돼? 이게 먼저 와 있는 거야. 당장의 이익이 빨리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공하는 이미지, 누군가가 제공하는 뭐 구매 대행, 뭐 알리익스프레스 요즘에 유행하는 알리바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따와서 이미지를 그냥 막 한글로 번역해주는 막 프로그램도 있어. 중국어로 그냥 번역해줘요. 그냥 바로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들한테 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기획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내 상품이 아니니까 이름도 안 지어주는 거야. 남의 한테 내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름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탈피를 해야 그나마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생기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그쪽으로 몰려가 버리니까 다 똑같은 상품 팔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페로 비교를 하면 네. 다 아메리카노 파이잖아요. 네네. 아메리카노에 이름이 있는 데가 잘 없죠. 네. 네. 근데 정말 제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아메리카노는 뭐가 달라요 해서 네. 뭐 그러면 원두 명을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쵸. 그게 이제 기획이고 브랜딩인데 그게 잘 돼야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지. 요거는 조금 한 단계 더 네. 생각을 조금만 더 네. 이어서 가보면 원두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뭐 필리핀산 원두가 있고 뭐 과테말라 있고 우리가 아는 뭐 거의 대부분 뭐 브라질 원두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의 원두가 있다라고 칠게요. 우리는 다 이걸 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걸 팔 건데 사람들은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쓴맛을 좋아해? 신맛을 좋아해요? 아니면 중간 맛을 좋아해?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산미가 좀 있는 신맛을 좋아해. 선호도가. 네. 그쪽으로 가면 이 원두 안에서도 신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맛 중에 강한 걸 좋아해? 중간 걸 좋아해? 뭘 좋아해? 여기에 그렇게 하고 이거를 뭐 그 다음부터 패킹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 전에 지금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름을 지어줄 거야 할 때 뭐 신맛 커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는 게 일단 시작의 네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갔으면 신맛 갔으면 딱 잘한 거예요. 그나마 잘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커피 원두 팔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두가 잘 나가는데 원두 팔면 되잖아. 이 원두가 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왜냐면 다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섞여 있거든요. 뭐가 잘 나가고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디로 가고 그러면 신맛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풍미를 좋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안 보려고 한다고요. 그냥 원두를 누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원두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두 따와갖고 등록하고 사람들이 사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그만큼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너무 이제 시류에 편승해서 가면은 또 결국은 네네. 맨날 끌려다니기 마련이다. 맞죠. 창업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를 따라가서 그냥 빨리 나도 이제 많이 팔 것인가 네네. 아니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네. 내 개성 있는 내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근데 그러려면은 기획부터 네. 차별화 포인트도 잡고 또 그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리고 좀 비용도 네.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선호도를 잡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선호도를 이걸 정확히 어떻게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이버에서 네. 우리가 뭐 검색하잖아요. 검색을 할 때 PC로 한번 검색을 해보실 때 주소창에 보시면 네. 검색창 말고 위에 주소창 내가 뭔가를 검색하면 는 하고 검색어 붙고 또 다르게 검색하면 는 하고 뭐가 플러스로 해갖고 붙어요. 그거는 네이버의 되게 오래된 로직이에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검색과 클릭 이거거든요. 선호도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내 상품을 뭐 캠핑 의자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마추픽추라고 하는 브랜드가 보인 거예요. 그 쇼핑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마추픽추라고 이제 검색할 거예요. 마추픽추 캠핑 의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겠죠. 명사랑 브랜드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차 검색이 일어나요. 그게 검색창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이게 마켓별로 해갖고 내가 전체 다 등록해놓고 광고하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행사하고 막 여러 판매 채널에서 왕왕거리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각 사이트에서는 캠핑 의자라고 검색할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검색할까요? 마추픽추 캠핑 의자라고 검색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그 검색이 한 곳으로 각 사이트에서 되게 분산되어 있던 게 한 곳으로 쫙 몰렸어요. 그게 또 본의 아니게 네이버야. 항상 90%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캠핑 의자랑 마추픽추가 또 됐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보냐면 그 로봇 자체가 이거는 캠핑 의자 안에서 마추픽추는 좋은 브랜드였네? 이렇게 인지를 해요. 좀 마추픽추라는 걸 실제 있어요. 마추픽추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네. 네이버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상품을 네이버가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연관도로 붙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네이버 안에서 백날 한들 될까? 어려워요. 각 마켓에서 그런 행동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호도를 만든다는 건 그런 식의 이제 검색의 연관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캠핑 의자 안에서 목이 긴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잘 받쳐주는 의자. 어느 시기에 가면 그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최근에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벼운 걸 선호해요. 목 받치는 거 필요 없어요. 경량이 최고야. 왜? 너무 많으니까 짐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경량 쪽으로 막 가요. 그러면 내가 원래 등 목바지를 이렇게 하고 팔걸이도 있었던 상품은 약간 선호도에서 밀려나겠죠. 밀려나요. 근데 이 상품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쪽을 다 쫓아가면 아까처럼 시류에 편승해서 가다가 2등 하면 끝이고 3등 하면 더 끝. 1등을 하지 못하면 끝. 근데 내가 만약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시장의 흐름을 딱 봤더니 가벼운 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 요즘은 감성 캠핑이야.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 목바지 무조건 돼야 돼. 팔걸이도 있어야 돼. 확신이 섰어.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조회수가 보였어. 라고 하면 내가 그 상품을 만들어서 대신에 전에 있던 상품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만들어야겠죠. 전에 있었던 상품 어떻게든 가볍게 만들어야겠죠. 뭐 소재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딱 뛰어드는 순간 내가 선호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냐, 네네. 패스트 팔로워가 될 것이냐인데 네. 다들 네. 너무 패스트 팔로워로만 하니까 네네 그 문제가 있다는 플랫폼만 이제 논하고 맞습니다. 다들 고생한다. 네. 우리가 마케팅을 막 하잖아요. 네.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네. A부터 Z까지를 다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도 한창 그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상세 트렌드가 페이지 있죠. 네. 엄청 뭐 잘 꾸민 네네. 그 상품들이 잘 나갔죠. 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네, 있어야 네, 되고 네. 막 상품을 막 사진을 어떻게 세분화해, 찍고, 막 네. A부터 Z까지 막 다 표현해요.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이건 뭐 유튜브만 봐도 페이스북 보고 뭐 틱톡 이런 것들만 봐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 뭐 하고 있나 버스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나를 보면 죄다 쇼츠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검지로 넘기는 게 유행이던데 이렇게 탁탁 하고 막 이렇게 탁탁 하면서 계속 쇼츠를 무한대로 보더라고요. 저 사람 저게 재밌나? 저는 안 보거든요. 볼 시간이 없어요. 보면 저 1시간 넘게 본 적도 있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와, 저렇게 소비가 빠르다고? 너무 빠른데? 그럼 쇼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접근이. 과연 들어와서 상태 페이지를 다 볼까? 안 봐요. 하나만 보죠. 그러니까 뭐 GIF 넣어야 된다. 뭐 중국 사이트들 가보면은 영상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거기가 그런 데들 가보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중국 심지어 막 때려 부셔 막. 그런데도 우린 튼튼합니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세는 안 봤거든요. 우리는 딱 하나만 잡으면 돼. 이 상품에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아이템 중에 뭐라고 이야기드리긴 좀 그래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템에서 소구점은 뭐였어? 라고 하면 가벼움이에요. 많이 여행을 다녀보니까 무거우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동거리가 5분 거리만 있어도 진짜 힘들어요. 해외 나가면 알죠? 우리나라는 진짜 바닥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닥이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울퉁불퉁 막 끌고 가다면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무거우면 안 된다. 무조건이에요. 무거운데 단단한 게 있어? 아니 가벼운데 단단한 게 있어? 이거거든요. 찾아야죠. 네. 그걸 찾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13년을 했지만 어떤 특정 아이템을 할 때 저도 신규 판매자인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처음엔 자파였지만 식품 해봤고 유아용품 해봤고 레저용품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안 빼고는 대부분 다 해봤어요. 브랜드 상품 다 해보고 스킨케어, 화장품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뭐 아이템을 이걸 해야지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편승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그렇고 플랫폼이 이렇게 변하네? 그럼 이런 상품이 어울리겠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신규 아이템을 할 땐 저도 신규 판매자인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근데 한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하는 순간까지 갈 때까지 보면 사람들이 이거 무조건 산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러면 그게 몇 천만이 됐든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 누가 돈 벌고 있으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거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게 하나가 있네. 그러면 그거를 해내면 팔리겠네. 그러면 이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럼 그거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은 너도 나도 떼와가지고 팔겠죠. 제조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OEM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입으로 해결해도 돼요. 나이스. 네. 대신에 나중에 누군가 따라와서 나랑 똑같은 거 팔면 후회할 거예요. 난 그 후회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럼 사입이 아니라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1000개씩 살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1000개씩 사면 공급가도 내려가고 가격 경쟁도 생기면서 이 볼륨 못 따라올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돈 많은 놈이 나를 이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후회할 것 같아. 나중에 다 뺏길 것 같아. 뭐 결국에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래? 그럼 나만 할 수 있어야 돼. 디자인해볼까? 크기, 소재, 안에 들어가는 부품 등등등을 다 내가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오리지널 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내 거를 똑같이 못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게 뭐 목업 제품 만드는 것만도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들죠. 최소 물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 리스크 부담인 거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왔지만 사입을 할 수 있으면 사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사입을 하잖아요. 끝까지 사입으로 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관점이에요.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이름도 지어지고 내가 오랫동안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입을 해놓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간다고요. 그러면 또 그 사입처에서 또 뭘 해. 그 사입처에서 또 뭘 해버려. 거기 안에서만 그냥 늘어나요. 누구 소개받았어. 또 사입해.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이 없으니까 결국엔 뒤로 갔을 때 사입처가 나한테 공급 안 한다 그러면 끝. 그걸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럼 볼륨을 높이면 되겠구나. 돈 많은 사람이 퉁치면 끝. 이런 시행착오는 어느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로 창업하려면 다 겪는 거예요.
결국은 내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맞죠. 저는 제가 그러니까 사입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파 아까 얘기했던 거 결국은 그거는 아까 돈 많은 고드리슈즈가 가져갔죠. 스킨케어 제가 피지오겔 팔았을 때도 그건 수입 장품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가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아쿠아 슈즈였어요. 아쿠아 슈즈를 이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카피가 될 수 있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물량이 엄청 컸어요. 물량은 다른 분이 이제 대줘갖고 물건을 팔았던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쫙 해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돈 많은 놈이 또 이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어느 대학에 강의를 이렇게 갔는데 교수님이 요즘에 애들이 그 1년을 일하고 3개월을 쉰대요. 왜요? 그랬더니 1년을 일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간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요? 대부분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요즘 친구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한 번 그걸 더 한대요. 3번까지 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 경력을 가지고 직급을 올려서 한 번 들어간대요. 그리고 시집을 간대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상상도 안 해본 생각이에요. 진짜? 와, 그럼 23살, 4살부터 그렇게 여성분 기준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32? 그러면 20대가 그런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난 무조건 여행용 가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든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걔는 너무 무겁던데? 그래서 가벼운 거. 근데 가벼운 걸 해보니까 좀 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럼 소재를 바꿔볼까? 이렇게 접근이 되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받냐? 5천만 원 그냥 박았어요. 전 무조건 하이큐로 40피트 하이큐로 가져다 주세요. 무조건. 네. 왜냐면 또 조금 가져와 갖고 품절 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년도에 했냐면 이 런칭을 2018년도 거의 6개월 동안 자료 조사했거든요. 네. 길게는 1년. 그렇게 해서 11월에 생산 들어가는 것까지 다 오케이가 되고 그러니까 1년 준비한 거예요. 거의. 11월에 생산해갖고 1월 제 기억으로 4일인가 창고에 넣었어요. 저기 세종시에 있는. 창고에 딱 넣은 다음에 며칠 만에 완판되냐면 21일 만에 완판돼요. 근데 다음 컨테이너가 없어요. 생각도 못한 거죠. 이렇게 빨리 온다고 반응이?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 보내고 그러고 나서 한 3월, 4월 정도 돼야지 입항이 되거든요. 그 생산하는 일정 때문에. 그때 이제 두 강을 그냥 바로 시켜버리죠. 40피트 2개. 이 제조를 해외 중국에다가 맞아요. 맡기신 거예요? 네네. 통역을 데리고 가야 돼요. 통역을 무조건 돼요. 전 중국 1도 못해요. 통역을 데리고 가야 되고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역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네요. 힘들죠. 그러니까 통역까지 데리고 중국까지 가야지 되니까 자기 오리지널 브랜드 하려면 도박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5천만 원 쓰고 도박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할 거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치고서 제가 이것만 했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신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4년 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해봤지만 거기서 나온 노하우를 축적을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일트라예요. 다 잃어버려요. 네이버의 시스템, 고객의 이동, 그다음에 플랫폼의 방향성, 그다음에 노출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여기다 끼워 넣으면 상위에 노출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렇게 풀어내면 무조건 팔린다가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근데 신규 판매자는 이게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사입부터 해도 상관없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시장을 가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배우고 빨리 그걸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거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혹시라도 거기서 돈을 벌어도 놓고 나오시라고요. 어차피 자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어떤 정석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험치 없을 때는 이제 사입으로 알아야 돼요. 손은 네. 안 보니까 해서 이제 시장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좀 빨리 빠져나와라. 네, 계속 거기 따라다니면은 플랫폼에 종속된다. 맞죠.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목표를 그럼 나중에는 내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 네. 설정을 하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공부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플랫폼별로 특성이 어떤 건지, 뭐 이제 광고나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익히고서 내 브랜드를 만들 생각을 해라.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장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그 시계 카페에서 시계 보관함을 보게 되는데 뭐 브랜드를 말해도 되죠. 웨일러라고 하는 보관함이에요. 네. 이렇게 열면 슉 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원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일본 제품 중에 토요모 이런 이름이 4글자짜리가 있는데 또 그런 보관함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웨일러라는 게 좀 좋아 보여서 그냥 한번 주문해 봤어요. 되게 비싸요. 24만 얼마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가 하고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이분은 마케팅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줘요. 원래 그 카페 회원이었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댓글들 읽어보면 그분이 특별하게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해요. 그 사람이 과연 시계가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공방을 하시는 분일 텐데 그런 게 좋아서 하셨겠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잘 팔리는 구간대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물론 그것만 팔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뭐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갈 거야라고 하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추천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장에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장인 정신은 아니죠. 철저한 상인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리뷰 얘기 좀 해보죠. 네.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소비자 이용 후기나 리뷰 이런 거 다 아, 조작이었다. 네, 그래서 빈 박스 이렇게 보내고 네. 그래서 구매 후기 남기고. 네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뉴스에 나온 거는 빈산의 일가. 정말 요만한 네, 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기자님한테 우리 2번 만났으니까 제 거 이제 사주세요. 제가 환불해드리고 그 돈 계좌이체를 드리고 빈 박스 보낼 테니까 후기 써주시면 돼요. 사진은 제가 드릴게요. 내용도 제가 드릴게요. 이러면 돼요. 네. 이건 정말 이제는 이제 구시대적 발상. 정말 빙산의 일각.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이버에서 공개한 자료가 아니에요. 네. 네이버에는 노출을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클릭수, 그다음에 실적수, 그다음에 후기수가 있어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출 실적 리뷰. 네. 아까 기자님이 이거를 롤링 시켜서 뭐 이렇게 하죠? 라고 했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이 노출 순위를 변동을 준다는 얘기죠. 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를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언제는 인기도가 좋고 언제는 신뢰도가 뭐 정확도가 좋고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네. 셀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갑자기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 원래 네이버에는 우주가 많지만 이걸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이제 생겨나는 최근에 이제 많이 생겨난 건 뭐냐면 유효타를 드립니다. 유효타. 그게 뭐예요? 클릭을 박아주는 거예요. 서버는 저 다른 나라에 있어요. 클릭을 해줘요. 막 내 걸 막 클릭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연관성. 명사를 검색하고 내 브랜드를 검색하고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클릭을 막 미친 듯이 하니까 트래픽이 막 발생돼갖고 위로 올라가요. 그게 그러니까 매크로 돌린다는 거죠. 약간 그런 예전에 개념인데 무슨 드루킹 같은 거죠. 그럼요. 예. 거기에서 한 3단계나 앞서가 있는 이제 발전된 스마트폰이 막 1000대 있다는 소문이 있고 막 이래요. 그걸 200타, 300타 유효타 싸드립니다. 자, 이 시기에는 그러면 가장 네이버가 그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가중치는 뭘까요? 클릭수겠죠. 맞잖아요. 클릭수의 가중치가 높으니까 유효타를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셀러가 결국에 이 유효타를 만들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각 사이트에 광고하고 행사하면서 내 이름을 검색시켜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아까 정석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내게 네이버에서 트래픽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상대성이 높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인기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근데 웃긴 거는 만약에 어뷰즈가 껴있다라고 하면 내가 백날 타 사이트에 뭘 한다 한들
걔네들보다 내가 이 클릭 수가 많을 수는 없어요. 내 모든 고객이 나를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를 쌓아주는 시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리뷰는 어느 시점에 얘네가 이제 클릭 수가 아니야. 우린 실적 수가 더 중요해라고 가중치를 거기다가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리뷰 체험단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돈 얼마 하고 후기 써주는데 얼마, 프리미엄 리뷰는 10,000원, 뭐 일반 리뷰는 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요. 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구매를 가라로 막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상품을 줘요. 우린 줘야 돼.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내고 상품도 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상품 하나 없어졌죠? 수수료 냈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리뷰 쓰는데 돈 주죠? 이중 삼중으로 깨지는 거죠. 비싼 상품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그럼 그 물건들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를 잘 보면 블로거죠. 네. 네, 맞아요. 맘카페에 있는 네. 회원분들이 결국엔 블로거고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플레이스 뭐 여기는 뭐 문뷰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잘하는. 그럼 거기 속해 있는 회원과 여기 속해 있는 회원이 달라? 아니요, 같아요. 다 블로거예요. 결국에는 셀러는 또 거기에다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사이트의 정책이 그렇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후기의 누적순을 보겠대요. 황당한 거죠. 지금까지 클릭이랑 실적 다 맞춰놨더니 이제 후기 누적순을 보겠대. 리뷰 체험단을 또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가중치로 보면 얼마 전에 심트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어느 유튜버가 그 공개된 자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오피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점수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300점, 200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등록 점수는 맥스가 27점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결국엔 저 가중치를 계속 두면서 사람들을 조작하게 만들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건 네이버가 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하라고 안 했으니까. 사이트를 구축해놓고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사설 업체들인 거죠. 근데 도의적 책임이 없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무조건 있는 거죠. 사이트의 노출 순위를 개선해야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뭐 기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만약에 네이버만 그래요? 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네이버만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자주 바꾼다는 맞아요. 게 이제 네이버만 그런다. 네이버만 그래요. 그만큼 네이버 어뷰징이 많다는 거겠죠. 네이버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조작을 하는 데도 많고 막 드루킹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그 유튜브도 그런 상위에 많죠. 노출하려고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엄청 많죠. 그래서 네. 거기 어떤 CTO인가 그 사람이 우리 1년에 30번 바꾼다 그랬어요. 그 알고리즘을. 그래야지 그런 게 안 먹히고 그게 만약에 먹히도록 냅두면 그 업체들이 얼마나 사설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겠어요. 없어서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꾸니까 더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안 궁금증이. 통한다는 이제 네이버는 안 통한다라고 보여주려고 네. 계속 바꾸는 걸 텐데 너무 잘 통하니까 지금 문제라니까요. 아 잘 통해요? 네, 너무 잘 통.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그냥 막 뭐 후기를 만들어서 들어와요. 막 시작부터. 그러면 걔가 1등이에요, 그냥.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니까 그걸 본 셀러들이 눈이 환장하는 거죠. 아, 우린 이거 써야 돼.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G마켓이 한창 잘 될 때. 네. G마켓은 3일간의 노출 건수 및 금액, 주문 건수와 매출액. 예전에 주문 건수로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상품을 100원에 등재해놓고 입찰을 시켜요. 그러니까 구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구매가 다 하고 후기 다 작성되면 금액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마켓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G마켓 옥션 실버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웹사이트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문 건수 넣으면서 매출액이 우선이야. 이걸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그 딱 어느 구간대의 매출을 일으키면 순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행사를 안 해버리고 또 그냥 흔히 얘기하는 허위 입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딱 돼버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1등이 한 10개 팔고 있는 거 봤으면 난 11개 결제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등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3일 지나면 계속하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네. 네이버는 해놓으면 꽤 오랫동안 그 순위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된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네. 위험했죠? 네. 그 바꾸려면은 아주 그런 게 안 통하게 제대로 바꿔라.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해봤자 결국 시간 지나면 네.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네이버만 네. 한번 해놓으면 네. 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 어느 누군가는 안 팔릴 물건으로 그러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잘 팔릴 물건으로 하겠죠. 잘 팔릴 물건으로 해도 그게 이제 상에 올라오면 잘 팔릴 물건이 계속 잘 팔릴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걸 안 쓰고 상에 얹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뷰즈가 또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상위 노출 안 되면은 힘들죠. 네, 네. 어려우니까 이거는 못 파니까. 그거 배달앱도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그렇게 태우는 거고 막 울트라콜 수십 개씩 깃발 꽂아서 돌리는 거고. 네, 후기를 조작하고요. 네. 그랬다가 평점이 좀 안 좋고 업력 한 6개월 정도 쌓으면 그 평점을 갈아엎으려고 그걸 없애고 다시 신규로 등록하지만 어뷰즈를 안 만들죠, 그때는. 왜냐? 내가 4.7의 평점을 만들 동안 6개월 동안 쌓여진 고객 중에 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서 먹을 거거든요. 더 이상 그거 광고나 이런 거 안 해도. 네. 찜이 쌓이면은 맞아요. 되죠. 예. 네. 그 6개월 동안의 노하우로 그 뒤에 이어가는데 네. 그때는 평점이 4.7이 아니라 네. 5겠죠. 예. 네. 우호적인 세력만 보일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이제 죽도령 전 대표님이 출연하셨는데 그 이제 그러셨어요? 배달로만 이제 죽을 파는 분인데 네. 초반에 그냥 광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매출부터 만들어 놔라.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재구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케팅 안 해도 돈 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본질은 그게 맛있어야죠. 네, 서비스 좋고 배달도 잘 되고. 근데 이제 뭐 맛만 있어서 상품이 좋아서만은 네네. 노출이 안 되니까 초반에. 네. 예. 오늘 뭐 정책 얘기를 많이 좀 네. 것 같아요. 네이버, 네, 쿠팡. 제가 진짜 많이 좀 쌓인 게 있으신가 봐요. 아예 벼르고 왔어요. 아, 난 어디에다 뭔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정치인이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중에 네. 권력자들이라 표현을 하죠. 이쪽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연세들이 다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요. 기자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기자님한테 이런 제보를 하잖아요. 기자님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이거는 조회수감이 아닌데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13년 동안 경험한 거야. 노조를 만들어 볼까? 연합회를 만들어 볼까? 아니요. 셀러는 절대 뭉치지 못해요. 왜? 자기 앞에 이익을 찾아가니까. 내가 수없이 해봤거든요. 다 소상공인들이니까 네, 영세하고 힘들어요. 네. 같은 이념을 갖고는 있지만 같은 이익을 추구하진 않죠. 내 이익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마켓의 정책에 무언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뭉칠까? 과연 나중에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 우리는 200명이 모여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혜택은 10,000명이 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뭐 우리 시장에 있는 좀 안 좋은 부분들, 뭐 좋은 거는 남들이 다 설명하니까 안 좋은 숨겨져 있는 거, 잘 알지 못하는 거, 이런 어려움, 왜 이거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제 채널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마켓 옥션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왜 개인 채널은 쉬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지마켓 옥션 편을 들어야 돼요. 그 유튜브에 가서는. 근데 제가 밖으로 나오면 편이 아니라 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완전 셀러 편이죠,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만 설명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아끼고 여기서는 닷서를 또 풀고 제 개인 방송인데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육아를 핑계로 출산하면 어차피 좀 쉬긴 해야 되니까 그걸 핑계로 지금 1년 반을 쉬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제 본분을 다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의 네. 제안한 대안은 뭐예요? 그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꾸지 마라? 기간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이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순위권이 사라져야 돼요. 어뷰즈를 써갖고 클릭수 만들고 구매 실적 만들고 리뷰를 만들어서 상위에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안 나오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안 떨어지고 꽤 오랫동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돈을 들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광고비를 쓰느니 네. 이걸 하겠다예요. 어뷰징이 통하도록 만든 네이버가 잘못이다. 그렇죠, 그렇죠. 안 네. 통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마켓에 계속 1등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등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지마켓은 그게 안 3일 통한다. 지나면 이제 노출 좀 떨어지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그 평균의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저 궁금하네요. 아니 네이버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네. 예. 있겠죠. 한번, 예. 있으니까 그 로직 자체도 네. 만들어냈겠죠. 시간 되시면 PC로 쇼핑하시다가 네. 뭐 아무거나 검색하시고 그 가격 그 스펙 아니 가격 스펙 상품 스펙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쭉 나오고 네. 가격 구간대 뭐 선호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 아래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네이버 랭킹 순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네. 거기에 마우스 오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오늘 제가 설명한 게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탁 하면서 뭐가 나와요. 우리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지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거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뭐 되게 평범한데? 근데 이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특이한 거죠. 되게 특이한 거죠. 그 안에서 아 이거를 지수를 그래 그 사람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지수를 가중치를 바꾼다 그랬는데 아 이걸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또 변경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시죠. 다 그 눈치챌 수 있게 해놨다. 네, 맞죠. 어설프게 해놨다 네이버가.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시장이 있었으니까 네. 블로그 쓰신 분들이 그냥 그 로직이 그냥 쇼핑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태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른 쇼핑몰도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네. 다른 데들은 요즘 어때요? 그냥 이벤트나 뭐 할인 쿠폰 뿌려가지고 겨우 MAU 만들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확한 표현이시고 그냥 워낙에 행사를 이제는 뭐 매달 그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거 같아요. 원래는 몰들이 11월에만 했잖아요. 네. 11번간 심지어 11일 막 이러면서 11절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명절에는 무슨 빅세일, 5월 11월에는 빅스마일데이 뭐 계속 11절. 우리는 무슨 패션이니까 봄꽃 폈으니까 뭐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5월에 가면 이제 혼스 시즌이 오고 뭐 이제 캠핑 시즌이 오고 뭐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행사 위주로 하면서 쿠폰을 제공하는데 과연 그러면 쿠폰을 계속 제공을 했을 때 남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적자잖아요. 네, 한계적이고.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나마 뭐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갖고 쭉 이제 뭐 이익을 발생시키는 상황이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옹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베이에 회사에 있을 때 그래도 그 영업이익이 났던 유일하게 네. 거의 마케팅을 안 했잖아요. 네, 플러스 회사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잡고 있었던 셀러들이 이동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착화돼 트래픽이 봤잖아요. 감소하니까. 맞아요.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네. 고객이 떠나니까. 셀러는 안 떠났는데 왜 고객이 떠났지? 라고 하면 서비스에 대한 네, 그러면 그 서비스에 발맞춰서 그래도 쭉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11년가도 똑같아요. 인터파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뒤늦게 생긴 롯데온이나 막 이런 사이트들을 봐도 힘을 못 쓴 이유는 똑같은 형태를 지녔기 때문인 거예요. 쟤네가 풀필먼트한데 내일 도착 서비스한데 우리도 하면 되잖아. 근데 결국에 제휴를 맺어갖고 하는 게 CJ랑 하고 뭐 요즘에 오네 가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의 네. 오네 그게 내일 도착 서비스거든요. 네.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분산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지마켓 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 11번가 포함해서 그렇게 공룡이었던 사람들이 그게 할 때 왜 이거를 같이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시장을 이렇게 어지럽게 네. 완전 무슨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셀러들이 어디다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막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부분 막 뒤늦게 무슨 라이브 커머스 막 시작하고 뭐 가격표 만들고 하여튼 그건 조금 맞는 방향일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 개편, 리스팅 개편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좀 포기하고 정산 빨리 해주고 수수료 낮게 받으면 그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어떤 매출의 지향점을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셀러들한테는 굉장히 곤욕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MD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MD 없고 그나마 승인 반려 기준으로 뭘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어뷰즈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회 시장이라고 보는 게 그래서 네이버인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뭐 얘기하면 출구 전략을 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긴 출구가 없어. 그러니까 셀러들이 답답한 거예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구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이버랑 쿠팡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저는 지마켓
값이나 11번가 둘 중에 하나가 세워줘야 되는데 G마켓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날 메이저기 때문에. 세 번째 사이트를 만약에 꼽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G마켓을 뽑을 거예요. 신세계가 인수했잖아요. 네네. 인수하고서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없으니까. 아, 네. 그럼 신세계가 뭐를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네. 좀 뭐 투자는 투자 뭐 회사 사면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신세가 뭘 하기보다는 G마켓이 내부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뭐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버려야죠. 그리고 구태적인 것도 많이 버려야죠. 예를 들어 어느 사이트도 등록을 하면서 뭐 리스팅 광고라고 해서 뭐 지금 뭐 포커스 플러스 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그런 쪽에 영역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진 않거든요. 리스팅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품 등록을 하면서 부담이 된다고요. 그런 건 다 없어져야죠. 너무 구태적이죠. 그걸 없애고 일반 상품이 그냥 뒤섞인 상태에서 광고로만 싸우고 행사로만 싸우고 좋은 상품이 위로 올라오고 로직 자체는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단품으로 등록해라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리스팅 광고가 살아있으면 뭐야 뭉쳐져 있을 땐 하나에만 달면 되는데 이걸 흐트러치면 뭐 100개도 넘게 달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반감을 산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 팔리는 건 몇 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쭉 가는 것들 셀러들한테 수수료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비해 거기에 내가 여기를 또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 창업자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겉에서 바라볼 때 이런 정보들은 사실상 일주일 아니면 다 습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신규 창업자. 그럼 뭐 막연하게 G마켓을 파세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고 내 아이템에는 물류를 태울 거야, 최저가를 찍을 거야, 쿠폰을 적용시킬 거야. 결국에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돌아갈 거니까 당신이 이것에 맞는 특징을 보면 돼. 그러려면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알아야 돼. 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좀 정리하면 이제 쿠팡, 네이버가 이제 양대 산맥이고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G마켓인데 맞죠. 쿠팡은 이제 로켓 배송이 강력한데 그 요새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렇죠. 네이버는 저렴한데 상위 노출되기가 어렵고 어뷰징이 너무 심하고 네. 그래서 셀러들이 지금 광고비도 비싸고. 예. 네. 양쪽이 다 힘든데 이제 G마켓을 이번에 신세계가 인수했으니까 네네. 좀 뭔가 혁신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네. 예, 셀러들한테 어떤 출구를 좀 열어주면 좋겠다. 신세계 화이팅이네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긴 한데 제가 G마켓 옥션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아, 2000 그쵸. 제 3등이 원래 혁신을 좀 해줘야 되죠. 네. 매기 역할을. G마켓이랑 옥션인데 옥션 얘기는 1도 안 했잖아요 제가. 네. 옥션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거든요. 옥션은 거의 그러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네, 기대하는 그쪽에서도? 바가 없어요. 예, 예. 뭐 11번가도 있지만 11번가한테 기대하기에는 지금 이제 개인으로 나와버렸잖아요. 독립적인 회사로.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G마켓인 거죠. 제가 무신사한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예 패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는 특정적으로 그쪽으로 카테고리가 몰려 있으니까. 오늘의 집도 가구를 하는 업체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지금 이제 막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신데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대표님이 또 창톡에서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창톡에서 만약에 대표님한테 상담 신청하면 어떤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규 창업자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아이템 구해달라고 하면 못 구해줘요. 아이템을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숙제를 낼 거고요. 제가 숙제를 내면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컨설팅을 했을 때 저희가 한 달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4회차. 근데 2번씩 만나서 8회차를 했었거든요. G마켓 옥션에서 무료로 제공을 할 때. 네. 그분들이 이제 셀러공감이라고 하는 카페에 모여 계신 거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다. 근데 신규는 많이 힘들어요, 사실상. 대신에 인프라는 많이 대드리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 이용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론 붙여드릴게요. 돈 안 받고 해드려요. 그렇게 해갖고 쫙 뭐 성장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연락 안 하고 사라지시죠. 근데 실제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고 계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구조 중에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고 돈을 쓰는 부분이나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텐데 들리는 것도 많고 신규인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울 거다. 네네. 네. 오늘 뭐 내용만 들어봐도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연락하실 거면. 네. 기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출구 못 찾아서 힘든 분들 많으실 테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네. 냉정하게 네. 평가받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자주 안 다뤄요. 네 알고 있어요. 원래 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요새는 이제 그쪽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또 쏟아내고 싶은 게 생기면 네. 연락을 예, 드리도록 언제 연락 주세요. 네. 언제든지 오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